안녕하십니까. 열유체역학 2-1조-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댓글에 학번을 등록하셔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개의 상태량. 상태량은 개의 특성을 표현한다. 개가 저번 시간에 배울 때 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택된 영역이나 공간, 물질의 양을 개라고 했죠. 개의 특성을 개의 특성을 표현한 게 상태량입니다. 거기에는 상태량은 질량, 왼쪽 그림 상단에 보면 M이 질량, V 최적, 온도, 그 다음에 P 압력, 밀도, 이 대략 5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 5가지를 아래 그림처럼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나눴을 때 질량은 2분의 1씩, 최적은 2분의 1씩, 그러나 온도는 2분의 1씩 나누지가 않죠. 압력도 나누어지지가 않죠. 밀도도 나누어지지 않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종량적 상태량입니다. 질량, 최적 및 총 에너지와 같은 개의 크기 또는 범위에 따라 값이 변하는 상태량. 양의 개념이죠. 그러나 온도나 압력이나 밀도처럼 나눈다고 해서 그 개의 상태량이 나눠지지 않는 것을 강성적 상태량입니다. 온도, 압력, 밀도와 같이 개의 크기와 무관한 상태를 강성적 상태량입니다. 강성적 상태량은 대부분 다 소문자로 쓰죠. 얘가 압력과 온도는 대문자를 쓰고, 종량적 상태량은 대부분 다 대문자로 쓰지만 질량만 소문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비상태량입니다. 비상태량은 단위 질량당 최적, 최적은 종량 상태량이죠. 최적을 단위 질량으로 나누면 이게 비최적, U로 표시합니다. 자, 에너지를 2로 표시하면 에너지를 단위 질량으로 나누면 비에너지,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밀도와 비중입니다. 밀도는 최적분의 질량, kg/m의 삼성입니다. 밀도의 역수, 그러니까 질량분의 최적은 아까 비최적이죠. 비중은 물의 밀도분의 대상물질 밀도.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밀도가 최대에 있는 건 아시죠? 다른 물질과는 다르게 4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최대입니다. 표 1-3 여러 물질에 대한 비중을 비교했죠. 물은 1이겠죠. 물의 밀도를 비교하면 반드시 1이 거고, P는 혈액, 바닷물은 1.05, 1.0. 물보다 약간 무겁죠. 1보다 작으면 물보다 가볍고 1보다 크면 물보다 무겁겠죠. 왼쪽을 볼까요? 왼쪽 하단에 보면 최적은 12m의 삼성, 어떤 물질이 질량이 3kg이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최적분의 질량이니까 12분의 3, 0.25가 나오죠. 그럼 비최적은 밀도의 역수이기 때문에 4m의 삼성 per kg이 나오죠. 상태와 평형입니다. 아까 어떤 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상태량이죠.
상태량. 그런데 상태량, 양의 크기 아니면 성질을 표현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평형 상태를 이룬다. 만약에 어떤 개의 그림 1-27과 같이 A가 볼까요? A는 before 이 개의 보니까 어떻게 돼? 20도, 23도, 30도, 35도, 40도, 42도 이렇게 온도가 중구난방이죠. 그럼 이 개의 상태량인 온도는 몇 도로 표시해야 할까요? 표시할 수가 없죠. 위와 좌와 계속 변하니까.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위와 아래 온도가 다 32도죠. 그럼 여기는 개의 상태량이 온도는 32도로 표기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량을 표시하기 전제 조건은 뭘까요? 열적 평형 상태에 돌입해야 한다. 온도가 개 전체에 동일할 때 그 온도를 표시하는 게 신뢰성이 있죠. 열적 평형 상태가 돼야 온도를 표현한 게 전제 조건이 열적 평형 상태에 들어가요. 역학적 평형 상태 들어가야 그때 압력을 표시하는 게 정확하겠죠. 상평형 이게 공간 내에 액체와 기체가 동시에 존재할 때 이걸 액체로 기체로 말하기도 그렇죠. 두 개의 상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의 상이 있을 때 평형 상태에 들어있을 때 그때를 액체, 기체, 고체라고 하죠. 화학적 평형 화학적 조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걸 화학적 평형 상태에 돌입한다. 상태량을 표현하기 전에는 뭐예요? 그 개가 평형 상태에 있어야 그 상태량을 표현할 수가 있죠. 상태에 올립니다. 자, 그림 1-28 질소가 그때 온도가 25도고 비체적이 0.9입니다. 이 질소가 갖고 있는 상태량은 단 두 가지로 있지만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내부 에너지도 있고 엔탈피도 있고 엔트로피도 있을 것이고 그때의 압력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적으면 이 지면서는 전부 난잡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표현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단순 압축성 계라는 전기, 자기, 중력, 운동 및 표면 장력 효과 등이 없는 개에서 상태는 두 개의 독립적 강성적 상태량이에요. 독립적이다. 서로 종속적이지 않는다. 하나가 변하면 따라서 변한다든가 이거면 어떻게 돼요? 종속적이지만 하나의 상태량이 변한다고 해서 다른 상태량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독립적인 강성적 상태량. 양의 개념이 아니죠. 상태량에 의해서 안전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질소가 25도 0.9면 나머지 우리가 표로서 다른 상태량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압력도 찾을 수 있고 그때 내부 에너지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엔탈피도 찾을 수 있고 이 두 개의 강성적 상태량, 독립적인 강성적 상태량이 이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 상태량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과정과 사이클입니다. 그림 1-29를 보실까요? 거기 보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어떤 개의 평형 상태가 깨져서 평형 상태를 맞추러 갑니다.
모든 자연계 상태는 어떻게 돼요? 평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1번에 있을 때 뭔가 평형이 깨지면 평형을 맞추러 가다가 2번 위치에 다다랐을 때 평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평형을 맞추러 가는 과정, 개가 한 평형 상태로부터 다른 평형 상태의 중간에 겪는 변화를 과정이라고 했죠. 이 과정의 동안에 개가 통과하는 상태의 연속을 뭐예요? 경로라고 하죠. 경로라고 합니다. 과정과 과정 사이에 지나가는 그 과정을 경로라고 하죠. 자, 과정 중에는 이상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준정적 과정, 준평형 과정이 있습니다. 정의를 보실까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개가 평형 상태에 무한히 근접하여 유지되고 있을 때, 무한히 근접하여,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유지되고 있을 때. 평형은 아니지만 무한히 근접하여 있을 때. 그림 1-30 A번을 봅시다. 자, 아주 느린 압축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주 느린 압축 과정. 이걸 준정적 과정, 준평형 과정. 평형을 맞추러 간다. 자, 오른쪽 그림, 자, 위쪽에 있을 때, 제 위쪽 그림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피스톤 하얀 부분이 있죠. 하살표가 있을 때, 이 하살표가 있을 때 압력을 가했을 때, 가하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피스톤 면, 이쪽 면, 고도에 분자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압력을 가하면, 힘을 가하면 이게 아주 느리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분자가 밀려서 이 끝에까지 밀려서 어떻게 돼요? 계속 평형, 압력을 일정하게 맞추면서 압축이 되겠죠. 아주 느리게 압축을 하면 피스톤 제일 끝에와 실린더 제일 끝쪽과 피스톤 밀고 들어오는 그쪽에 압력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스톤 면의 압력과 실린더 제일 끝면의 압력은 다르겠죠. 아주 느린 과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평형을 맞추고 가면서 압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준정적 과정, 준평형 과정이라고 하죠. 이상화 과정입니다. 그림 1-31을 보십시다. 그림 1-31에 보면 1번 위치에서 피스톤이 2번 위치로 압축을 하죠. 자, 이걸 아까 준정적 과정으로 설명을 하면 이 피스톤 위에 있는 PV 선도죠. PV 선도라고 합니다. 자, 이걸 선도로 하는데 선도는 어떻게 돼요? 상태량들을 좌표로 하여 그린 과정을 선도로 합니다. 자, 1번 위치에서 서서히 피스톤을 압축을 할 때 아주 느리게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실린더 끝에와 피스톤과 접하는 이 부분,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거의 평형을 맞춰가면서 서서히 압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압력을 일정하게 보면서 어떻게 최적이 감소화되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급하게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린더 끝부분과 피스톤의 바로 앞부분은 어떻게 돼요? 압력차는 대단히 크겠죠. 예, 이상화 과정입니다. 이상화. 아주 느리게 압축을 하면 이 압력이 서서히 일정하게 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등원 과정, 정압 과정, 정적 과정 이렇게 나옵니다. 등원 과정. 아까 과정이 뭘까요? 평형 상태를 유지하다가 평형이 깨져서 다시 평형을 맞추러 가는
것을 뭐요? 과정이라고 했죠. 등원 과정은 그때의 과정이었대요. 평형을 맞추러 가는 동안에 온도가 변하지 않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가는 과정을 등원 과정. 정압 과정. 평형 상태, 평형이 깨져서 평형을 맞추러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압력은 변하지 않는 정압 과정. 정적 과정. 최적이 변하지 않는 과정. 최적이 변하지 않는 평형 상태에서 평형이 깨지고 다시 평형을 맞추러 가는 과정 동안 최적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정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요? 평형이 깨져서 평형을 맞추러 때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 처음 상태로 되돌아온다면 이것은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상유동 과정입니다. 그림 1-32를 보시면 위에 있는 건 시간 1pm 1분이 있고 그 밑에 두 번째 그림은 시간이 3pm 3분 후입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질량이 들어오고 질량이 나갑니다. 온도를 보니까 입구 쪽에는 300도요, 출구 쪽은 약 150도 정도 되죠. 즉 뭘까요? 열 에너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개는 무슨 개일까요? 개방계입니다. 질량 이동이 있고 에너지 이동도 있었죠. 그러면 이 개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 개에서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몇 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개는 열적 평형 상태에 돌입한 게 아니죠. 열적 평형 상태가 깨졌습니다. 맞추러 가는 거죠. 3분 후에를 봅시다. 3분 후에 보니까 어떻게 아까 1분 때하고 3분 때 보면 온도 분포가 똑같네요. 300, 250, 225도, 200도, 150도 이런 것처럼 변함이 없죠. 위치에 따른 위치에 높고 낮을 때 중간 아래처럼 위치에 따른 온도 변화는 각각 다르는데 시간에 따라 그 위치에서 온도는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1분에서 3분으로 변했는데 온도는 각각 위치에서 변하지 않는다. 시간 변화에 따라 상태량이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뭐랄까요? 정상유동이라고 합니다. 정상유동. 시간에 따라 특성값이 변하면 비정상유동이죠. 그 다음은 온도와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연력학 제0법칙은 온도계의 측정에 관한 근거를 말해주는 게 연력학 제0법칙이죠. 그림 1-34를 보시면 철의 온도가 150도, 구리의 온도는 20도, 둘이 접해놓으면 언젠가는 시간과 관계없이 언젠가 온도가 두 개의 물질이 같아지더라. 그러니까 철이 그만큼의 열을 잃고 구리는 그만큼 열을 얻으니까 철이 잃은 열량은 구리가 얻은 열량과 같아야죠. 이게 뭘까요? 연력학 1법칙이죠. 연력학 2법칙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철에서 있는 열이 구리로 가지 구리에 있는 열이 철로는 갈 수가 없죠. 왜요? 철의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150도에서 20도로 오지 20도에서 150도로 가진 않기 때문에 이 법칙으로 설명됐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철의 온도와 구리 온도가 같아지더라. 열적 평형 상태에 돌입하더라. 연력학 제0법칙. 두 물체가 열적 평형이 있다면 이 두 물체는 온도가 같다면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런데 다시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면 이 철과 열적 평형 상태에 들어있는 이 철과 구리를 따로 놔둔 상태에서 제3의 물질을 어떻게 될까요? 철에 접해보고 또 구리하고 접했을 때 각각의 열적 평형사가 똑같다면 제3의 물질은 결국 뭘까요? 온도 측정계나 마찬가지죠. 연력학체의 영법칙은 온도 측정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연력학체 영법칙, 열평형 상태에 돌입했다. 자, 온도 눈금입니다. 자, 온도 눈금은 우리가 SI라는 얘기는 섭씨 눈금을 쓰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는 얘기는 화씨 눈금을 쓰죠. 섭씨 눈금, 물을 기준점으로 0도씨, 1기압에서 0도씨, 빙점, 얼었을 때, 1기압에서 100도씨 끓을 때, 비등자, 100등분하는 게 이게 섭씨 눈금이죠. 그 다음에 화씨 눈금은 1기압에서 빙점을 32도, 끓는 점을 212도, 180등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섭씨 눈금과 화씨 눈금, 우리가 보통 온도계는 수온계를 측정하죠. 수온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유지하죠.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점성이나 이런 게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게 수온도 마이너스 20도, 40도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체화가 되겠죠. 응결이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점성이나 팽창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1도가 떨어지면 상온에서 온도가 1도 올라간 만큼 눈금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차이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력학적 온도 눈금을 만들었습니다. 연력학에서 물질 자체 또는 물질의 상태량들의 독립적인 온도 눈금입니다. 그게 바로 켈빈과 랭킨인데, 켈빈은 SI단위고 랭킨은 화씨. 켈빈의 온도는 섭씨에다가 273.15, 랭킨은 화씨에다가 450.67, 약 460, 켈빈은 약 273을 듭니다. 여러가지 온도 단위들의 크기 비교를 했습니다. 켈빈의 한 눈구나 섭씨 눈구 한 눈구는 같죠. 그러나 랭킨과 그 다음에 화씨도 서로 간에 같지만 섭씨와 화씨의 차이는 1대 1.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90분의 5 정도, 그에 대해 1.8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압력입니다. 자,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유체에 의해 가해진 힘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1파스칼은 1뉴턴 퍼 메타의 제곱. 유체, 액체와 기체에서는 이걸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을 때는 압력이라고 하지만 고체에서는 이걸 응력이라고 하죠. 그림 1-39를 볼까요? 자, 68kg 나간 사람과 136kg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압력이 더 클까요? 당연히 136kg 나가는 사람이 더 압력을, 이 발바닥이 더 많이 받겠죠. 면적분의 누르는 힘 136이니까요.
압력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 이 바는 10의 5승 파스칼. 10의 5승은 0.1 메가파스칼, 1000kPa. 또한 1 ATM. 이건 표준 대기압이죠. 표준 대기압은 말 그대로 해발 0m에서 거기에서 대기권까지 공기의 양이 1cm 제곱인 면적에 얼마만큼 무게로 누르냐. 그게 1atm 표준 대기압이죠. 그게 파스칼은 이게 1000만, 10만 1325 파스칼. 두 번째 시간도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 책 보시면 아까 149페이지 18번, 19번, 20번, 21번 레포트로 나갑니다. 이 레포트를 푸셔서 제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일명은 2-학번입니다. 다음에는 열유체값 2-2주-1교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